네, 안녕하세요. 더 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 김학렬입니다. 네, 오늘은요,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2020 부동산 시장 전망 및 기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부동산 전망을 하기 전에 먼저 2019 부동산 시장을 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2019 부동산 시장을 정리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부동산 대책들을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시작할게요. 2017년도에는 8.2 대책이 있었고요. 2018년도에는 9.13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대책이 원체 규제가 세게 나오다 보니까 2019 초반기에는요, 조금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1월 달 같은 경우는요, 거래가 거의 없고 오히려 또 시세가 조정되는 곳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 강남 상구도 살짝 조정이 되는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2월 달에는요, 실수요 위주로 이사를 가는 지역들 위주로 해서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3월, 4월은요, 이제 6월 1일이 재산세 부과 일정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런 재산세, 그러니까 종부세 포함한 재산세 부담이 있는 분들이 팔 것이다.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기대 수요가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았고 결국은 그런 매물을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이 3, 4월부터 입지가 좋은 입지, 인기가 많은 입지 위주로 해서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5, 6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씩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7월 달부터는 아예 본격적으로 신규 아파트와 신규 분양 현장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2019년도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가 약간 보합 혹은 조정기였었는데 하반기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2019년도 1월 달, 4월 달이 최적의 매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결국은 1월 달에서 4월 달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019년도 하반기 때 조금은 이제 미소를 지으셨을 것 같고요. 그때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사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7월 이후부터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장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신규 아파트 시세가 아주 급등을 했거든요. 심한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억 단위 이상 상승한 지역도 있었고요. 신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분양권 혹은 기존 아파트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데 같은 경우는 매물이 싹 사라지면서 계속 거래는 거의 되지 않고 호가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시장들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 이후 10월 정부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았는데 추가적인 대책 중에서는 이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대책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거래가 안 되는 지역 위주로 이런 좀 규제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려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대한 좀 양변화, 이런 기대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궁극적으로 11월 6일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을 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들이 진행이 됐냐면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실거주자 위주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한 지역들은 가격이 더 올라갔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수요층들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부산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기존에 조정이 많이 됐던 지역들 위주로 시세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2019년도 하반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실수요가 많은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호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했던 시장이 됐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이 워낙 규제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서울 수도권은 투자하지 못하고 비규제 지역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부산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아니면 광주라든지 지방에 조금 이제 인구가 많고 좀 거래량이 있고 좋은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 위주로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투자 수요층들한테 조금 좋은 시장이 됐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19년도 시장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실수요자들도 투자자들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수요자 위주에 있는 시장들은 규제가 계속 되고 있고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시장들은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양쪽 다 다른 이유로 시세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내년에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혹은 빠지진 않을지 이런 것들이 불안해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결국은 2020은 2019와는 달리 다른 좀 여러 가지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면서 새로운 전략으로 접근하시길 좀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2020 부동산 시장을 키워드별로 한 번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 경자년이죠. 경제적 자유의 원년이 될 텐데요. 2020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키워드별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키워드 하나, 토지 시장에 주목하라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토지 시장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년에 드디어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 보상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이 되거든요. 보통 토지로 수익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현찰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합니다. 토지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토지 인근에 있는 가장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토지로 돈을 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토지에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토지 시장은 내년에 굉장히 핫한 부동산 시장의 하나의 키워드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토지 시장에 반드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3기 신도시 그 포함된 지역뿐만이 아니라 3기 신도시 인근 지역까지 보시게 되면은 토지 시장으로서도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요. 2020 키워드 두 번째. 2020에는요 정치적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4월 15일 총선이 있는데요. 총선은요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대통령 한 분만 뽑는 거지만 총선은 228개 지자체 모두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이슈들이 그대로 부동산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총선 시작 2달 전부터 이 지역의 부동산 이슈들이 다 끄집어 나올 것이고요. 아마 국회의원 후보들은 그러한 지역별 이슈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실현시키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아마 그런 선거 공약들을 내세울 텐데요.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실현이 되든 안 실현이 되든지 간에 부동산 시장에는 대부분 호재로 발굴되기 때문에 특히 많은 키워드, 그러니까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는 지자체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총선이 그냥 총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어떤 선거 공약을 갖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구를 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한 공약들은 반드시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이슈가 큰 총선도요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약인데 실현 가능성이 낮은 그런 진짜 공약이 있거든요. 비일공짜를 쓴 공약. 이런 것들은 상식적인 차원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들은 실제 진행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묻지마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반드시 실현 가능한, 그것도 가까운 시기에 실현 가능한 그런 공약들만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2020 부동산 키워드 세 번째, 입주 물량에 주목하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결정되는 가격일 텐데요. 아무래도 공급이 많게 되면은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입주량이 몰린 지역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입지가 좋은지 나쁜지를 먼저 선행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입지가 좋고 인기가 많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요, 신규 아파트에 대한 아마 인기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높거나 아니면 좀 현금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새 아파트 위주로 조금 먼저 매수하시는 전략들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반면 이게 인기가 서울만큼은 많지 않은데 수요가 많지 않은데 입주 물량만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지역들은요 먼저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충분히 가격이 조정된 다음에 접근하시는 방법들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입주 물량이 많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지역들이 있고요.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먼저 선점해야 될 전략들이 있을 텐데 그런 지역들을 조금 더 좀 구분하셔갖고 전략적으로 선택하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2020 부동산 전략입니다. 12월 16일 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또 발표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18번째 정책인데요.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었습니다. 이게 장관이 발표하는 거와 총리가 발표하는 건 강도가 다릅니다. 더 강력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17번 발표된 대책과 크게 차이가 없고요. 강도만 조금 높아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세금 부분들을 조금 더 상승시켰고요. 규제를 좀 더 억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요가 많이 몰리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공급량을 축소했습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을 좀 축소하겠다는 전략을 계속 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방은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 지금 전혀
규제 정책이 없거든요. 이런 좀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에는요,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들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금 부담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 대비 이런 수익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서울은 세금뿐만이 아니라 시세 상승률이 과거보다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비규제 지역줄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옮겨 타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대신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새 아파트는요, 무조건 먼저 가서 선점하시는 것들이 가장 제일 좋은 전략일 것 같고요. 그리고 청약 가점 역시 내년에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청약 가점 높으신 분들은요, 더 기다리지 마시고요. 무조건 청약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느냐. 서울은요,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제가 늘 제안드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에 맞춰서 하기보다는요,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무리해서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투자자들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과거 대비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또 상승 시기들이 꾸준히 지속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좀 투자 시기를 좀 짧게 갖고 가고요. 실수요자들은 조금 길게 갖고 가는 그런 전략이라고 하면은 2020이 굉장히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지방시장이, 그리고 실수요로 거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 및 서울에 있는 좀 인기 많은 신도시들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은 적극적으로 투자든 실수요든 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세금이에요. 세금이 굉장히 큰 규모로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종부세 받아보신 분들,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내년에는 실제 공정거래가액,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현실화되기 때문에 아마 세금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설프게 세금 감당도 안 되면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세금이 감당될 지역으로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세금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세금 부담 부분들을 조금 신경 쓰시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2020은 아무래도 실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될 것이다. 예,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도 활용하셔야 되는데 대출 부분들이 조금 비율이 줄 수 있습니다. 결국은 현찰 확보가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한 무리한 투자보다는 조금 더 안전적인 투자를 하시길 제안드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투자자 그렇게 투트랙으로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2020 시장은 거뜬하게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안드려 봅니다. 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집값이 고점이 아닌 적이 있었나요? 오히려 반문 드리고 싶네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요, 1392년 개성에서 한양으로 서울을 천도한 이후로 단 한 번도 고점이 아닌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은 집값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인플레이션만큼 계속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요, 분양가 상한 지역을 지정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했냐면은 고분양가 관리 지역을 또 지정했거든요. 그것은 말은 뭐냐면은 이 지역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이게 되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현재 집값은 고점이고요. 특히 인기가 많은 지역들일수록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집값은요, 고점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고점이 아닐 때 사기보다는 고점일 때 사는 것들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점 논란으로 너무 또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지역이 지금 상 가격보다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수요가 많은지, 대기 수요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요, 집값이 조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사다 팔았다 할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주식 간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5년, 10년 거주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산 가격보다 10년은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고점 논란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서울 강남권이 왜 비싸겠습니까? 서울 강남권은요, 지금까지 계속 고점이었었고요. 계속 거품 가격이었습니다. 거품일 걸 알고 사는 것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미래 가치가 지금 가치보다는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대부분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렇게 미래 가치가 확신이 되는 지역들은 고점 논란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매수하시면 된다.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 소원이요, 집값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새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서초구에 하나 있어요. 근데 집값이 지금까지 10년째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심지어는 10년 전에 좀 조정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안 빠지더라고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고 살고 싶어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시기에 상관없이 계속 오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폭등하는 것은 아니라 인플레이션 전후로 해서 올랐다가 조정이 됐다, 올랐다 조정이 됐다 반복하긴 하는데 꾸준히 우상향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집값이 오를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은요. 자기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과 똑같은 것들인데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적인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샀다가 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5년 후에 10년 후에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조정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되길 기다리기보다는 미래에 오를 수 있는 주택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빠질 것을 기대하면요. 빠질 주택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집값이 빠질 주택들은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값이 오르는 걸 걱정하시기보다는 빠질지를 걱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주택은 파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더 올라갈까 봐 오히려 주저하게 되는 주택들은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겠네요. 네, 아파트 구입 시기와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그 본연의 가치 대비 가격을 좀 낮게 사는 것들입니다. 저평가가 되어 있을 때 구입하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저평가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들은 지금까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시기적인, 타이밍적인 시기가 한 번 있었고요. 또 한 번은 방법적인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존 가치 대비 가격이 낮은 것들은 경매나 공매에 나올 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상 가격일 때는 싸게 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금매라든지 공매라든지 경매라든지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사는 것들은 언제나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것들은 그런 물건들이 늘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렸다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평소 때 그렇게 사는 방법들을 익혀두셨다가 그런 물건들이 나오게 되면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아파트의 가격을 정말 꼼꼼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간의 가격이 아니라 최소한 5년 동안, 10년 동안 이 가격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추적하고 있어야지 이 집값이, 이 아파트 가격이 싼지 비싼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측면으로 싸게 사기 위해서는 그 아파트 시세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기는요, 되도록이면은 새 아파트일 때 사는 게 좋습니다. 항상 새 아파트일 때가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거든요. 구축이 되면 될수록 가격은 오르지만 그런 상승폭이 완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새 아파트일 때 소유주인 것이 가장 수익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분양이 어렵다, 청약 가점이 낮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 이전 단계에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물건들을 사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재건축, 재개발이 확정돼서 진행되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요. 새 아파트가 됐을 경우에 가격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IMF나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이 외부적인 임팩트가 오기 전까지는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지에 크게 상관없이 대부분 올랐거든요. 특히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신규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안 오르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재건축 재개발은 거의 안 오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새 아파트거나 새 아파트 이전 단계에 사시는 것들을 추천드린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초보자들이 주택을 구매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먼저 제안을 드리는 것은요. 제가 새 아파트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청약 통장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특히 성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이 청약 가점을 높이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2점씩 올라가거든요. 세대주가 빨리 되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결혼하실 분들은요. 빨리 결혼하시고 애도 좀 많이 낳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양 과정이 많게 되면은 청약 가점이 높아지거든요. 결국은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 그러니까 주택 구매 이전에 그런 방법들 같은 경우는 미리 좀 공부를 하셔갖고 가점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행동들, 청약 통장에 가입하시고 그리고 세대주가 되시고 부양 가족을 좀 많게 하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선입관들을 없애야 돼요. 어떤 선입관들이냐면요. 두 가지 선입관이 있습니다. 대출은 받으면 안 된다는 선입관이 있거든요. 대출을 받지 않으면요. 집을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대출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내 경제적 수준보다 조금 더 좋은 주택을 사는데 그렇게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초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요. 집을 한 번이라도 사보신 분들은 초보자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저는 이제 첫 집을 좀 빨리 사볼 것들을 추천드리는데, 근데 어떤 주택이 좋은지를 잘 모르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경우에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동산은요,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거든요. 아마 대부분 직장이실 테니까 직장과 출퇴근이 가장, 특히 이제 이런 대기업 직장 있잖아요. 대기업 직장과 출퇴근이 가장 좋은 입지의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가격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아파트부터 조금 한번 매수나 혹은 이제 전세나 거주를 해보시면서 시세를 좀 꾸준히 공부해 가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자연스럽게 공부가 됩니다. 그렇게 생활에 밀접하게 자연스럽게 부동산 공부하는 것들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바로 되도록 빨리 매수하시는 것들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묻지마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초보자 같은 경우는.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요, 투자 공부는 별도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실거주직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실거주하면 되지만 투자 물건은 제가 실거주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나지 않으면 무조건 손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팔아야 되거든요. 팔았을 때 이익이 생기기 위해서는 미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묻지마 투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입지 공부, 호재 공부, 시세 공부, 청약 공부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제 생각에는 최소한 6개월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투자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 이전에 내 집 마련부터 하시기를 다시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랑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기본만 지킨다고 하면 누구나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집은요, 의식주 중에 생활 필수품입니다. 옷, 먹는 거, 집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2020 이 한 해만큼은 집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내 집 마련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 집 마련이 돼야지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2020은 반드시 여러분의 집을 만드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